오늘까지 이어진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싱턴 DC 의사당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중지시켜 굴욕을 안겨주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백신 접종 우선 순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코모 주지사는 일부를 정정한다고 해 주민들에게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실업수당이 내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한편 주정부는 단계적으로 급여세를 인상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에 급증하는 코로나19 감염률을 놓고 공립교 폐쇄 여부를 둘러싼 교사 노조와 시 정부 간의 대립이 다시 빚어지고 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의회가 주별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인증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주별 선거인단을 정하는 11월 3일 대선에서 승리 요건이자 전체의 과반인 270명을 훌쩍 넘는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선거인단은 232명입니다. 당초 예정대로 어제 오후 1시에 시작한 합동회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한 초유의 사태로 개회 1시간 만에 정회가 선언됐고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평가됐습니다. 정회 6시간 만에 재개된 회의는 결국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회의는 상하원 의원 각 1명 이상이 특정 주의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원이 별도 토론과 표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애리조나주에 대한 공화당의 이의 제기로 2시간 넘는 별도 토론과 투표를 거쳐 부결 처리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펜실베이니아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역시 양원에서 부결돼 이 주의 투표 결과가 유효로 인정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는 20일 공식 취임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바이든 당선 확정 직후 성명을 내고 투표 결과에 반대하고 팩트는 나를 지지하지만 20일 질서에 있는 권력 이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태로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무법과 폭동은 여기에서든 세계에서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스티븐 뮤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사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시위가 아니라 반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어제 워싱턴 DC 의사당에 난입하는 과정에 4명이 사망하고 5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또 의회 난입 정리 과정에서 경관 1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 DC 경찰은 의회 경찰이 쏜 총에 맞은 시위대 여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했고 3명은 의료 응급 상황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시위대 여성은 캘리포니아주 남부 샌디에고 출신의 애슐리 베비스로 트럼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였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의사당 난입과 관련해 5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47명은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이 도입한 오후 6시 통금을 어겨 체포됐고 26명은 의사당 경내에서 붙잡혔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미허가 금지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또 어제 의회 난입 정리 과정에서 경관 1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관 1명은 군중 속으로 끌려 들어가 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연방수사국 FBI가
워싱턴 DC 의사당에 난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 요청했습니다. FBI는 성명을 통해 불법 폭력 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든지 정보와 사진, 동영상으로 제보해달라고 신고 사이트와 전화번호를 안내했습니다. 상하원의 선거인단 선거 개표와 인증을 방해하기 위한 친트럼프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으로 인한 폭력 시위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세력이 아닌 자국 국민에 의해 의회가 점거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거짓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과격 시위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해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계정 정지를 초래한 트윗 3개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욕을 안겨준 셈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트위터는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6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태가 발생하자 대통령 계정을 잠정 정지시켰습니다. 트위터는 6일 게시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3개가 반복적으로 심각하게 자사의 선거 공명성 정책을 위반했다면서 이같이 조치하고 트윗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위터 측은 또 규정 위반이 계속될 경우 계정을 영구 정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위터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언제 재개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페이스북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대통령에게 우리의 서비스를 계속 쓰도록 하면 위험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러므로 우리는 트럼프의 페이스북 계정에 부과한 정지를 무기한 늘린다면서 평화적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소 2주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많은 주민들이 백신 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뉴욕시 정부가 백신 접종 우선 순위를 확대하면서 구체적 대상을 놓고 주 정부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어제부터 일부 뉴욕시경 경찰관, 홈케어 직원, 정부기관 소속 응급대원 등의 백신 접종이 허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장 브리핑 이후 쿼모 주지사는 브리핑에서 원외 단계 우선순위는 의료 종사자로 한정돼 있다며 경찰, 소방서 등의 인력 중에서도 응급처치 등을 직접 맡는 인력들에게만 접종이 허용된다고 정정했습니다. 또 원외 단계 우선순위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이후에는 원비 단계로 교사 87만 명, 경찰과 소방관 20만 7천 명, 대중교통직원 10만 명 등 필수 인력과 75세 이상 노년층 130만 명에 대한 접종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또 뉴욕주 경찰, 소방서와 학교 등에서 자체적인 백신 접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드블라시오 시장은 오는 10일 브루클린의 브루클린 아미 터미널 애넥스 빌딩과 브롱스의 베스게이트 인더스트리얼 파크에 24시간 운영 대형 백신 접종 센터가 설치돼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하루 접종자는 평균 16만 2천 명 수준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하루 100만 명 이상 접종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를 시행하기에는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교육국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에 따라 학교 내 감염자에 대한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했습니다. 뉴저지주가 다음 주부터 주당 $300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합니다. 뉴저지 노동국으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실직자들은 다음 주부터 $30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뉴저지주 노동국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주당 $300 실업수당 지급을 다음 주 초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 실업수당은 1월 2일에 끝나는 주부터 오는 3월 13일에 끝나는 주까지 실업수당을 신청해 받는 실직자들에게 지급됩니다. 주 노동국은 오는 주말 동안 추가 실업수당 지급 작업을 처리할 계획으로 다음 주 초에는 실업수당 수혜자 계좌로 입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 노동국에 따르면 추가 경기 부양법에 따라 기존 실업수당 청구 자격이 없는 독립계약자나 임시직 근로자 등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PUA 프로그램 수혜를 받는 뉴저지 주민들은 내년 3월 14일까지 실업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 실업수당 지급 기간이 소진된 이들에게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수혜 기간을 연장해주는 PEUC 프로그램도 내년 3월 14일까지 11주 더 수혜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실업수당 기금 충당을 위한 급여세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2023년 7월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뉴저지에서는 실직자가 크게 늘어나 약 61억 달러를 실업수당으로 지급해 실업수당 기금이 고갈 상태에 처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업수당 기금의 재원 역할을 하는 급여세 수입을 오는 7월에 9억 4천만 달러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는 급여세를 내야 하는 고용주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는 고용주에게 급격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급여세를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나눠 인상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감염률이 급증하면서 공립학교 개방과 폐쇄 문제를 둘러싼 뉴욕시와 교사 노조 간 대립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7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지난해 12월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중 약 19만 명에 이르는 저학년 학생들과 신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받기 힘들다는 이유로 공립학교의 일부 개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 교사노조는 뉴욕시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최고 9%에 이르고 있다며 공립학교를 계속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교사노조연맹도 감염률이 더 이상 급증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모든 학교를 즉시 폐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코로나19 감염률은 지난해 11월 0.28%에서 12월에는 0.67%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자가 발견된 100개 이상의 학교가 의무 격리를 위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립학교의 양성 비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이번 주 처음으로 뉴욕주에서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발견되면서 교사 노조는 감염자가 더욱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이 학교 개방을 둘러싸고 뉴욕시와 노조가 대립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수업 방법 선택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안전한지 여부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체크하면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원격 수업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노트북, 아이패드가 없는 일부 저소득층 학생은 여전히 대면 수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보호시설에 있는 어린이들도 학교 개방을 바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끊임없는 고통 속 우리가 배운 것 중 하나는 바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는 특히 재정 목표를 저축에 집중하면서 부채를 줄이고 소비 패턴을 재정립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보험 조건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으로 밖에 있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나 주택 관련 보험료 등 각종 보험 혜택의 범위를 다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소위 유료 구독 형태의 월정액 서비스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구독을 신청해놓고 잊어먹어 잘 쓰지 않는 월정액 서비스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설령 정리한다고 해도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전문가들은 재정 계획을 수립할 때 세금 환급을 받는다는 전제를 두면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줄어들면서 되돌려받는 세금 환급액에 대한 관심은 올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연방국세청의 세금 보고 처리에 따른 가변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IRS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세금 보고의 경우 세금 환급금 지급까지 상당 기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뉴저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면서 미 전국 10개 주 이상이 이를 합법화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에서도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범죄자를 양산하는 처벌을 중단하고 막대한 규모의 암시장을 없애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뉴욕주도 이제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이 같은 마리화나 합법화 제안은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지만 올해부터 인근의 뉴저지주가 마리화나 관련 법안을 합법화함으로써 뉴욕 주민들이 원정 구매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만일 뉴욕주가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면 1년에 최대 3억 달러의 세금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해 차량 절도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한인 동포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2020년 뉴욕시에서 일어난 차량 절도 사건은 6,858건으로 2019년에 3,988건과 비교해 78%나 증가했습니다. 이 중 3분의 1 정도 가량은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도난을 당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차량 도난이 크게 증가한 배경에 대한 다양한 분석 중 의견이 가장 쏠리고 있는 것은 바로 차량 문을 원거리에서 자동으로 여닫는 킵헙을 차 안에 놓고 내리거나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차를 떠나는 사례 등을 말하는데, 이런 경우엔 절도범들이 예전처럼 차량을 파손하지 않고도 차를 훔치기가 용이합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고 차량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주차난이 심해진 탓에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서 배달이나 주차를 할 때 잠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차를 떠나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차량 절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조부모 사기, grandparent scam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기범들은 코로나19로 가족을 만나지 못해 외로운 시니어들에게 전화를 걸어 손자, 손녀라고 밝힌 뒤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부모님에게는 비밀로 하고 보석금이 필요하다, 또는 강도를 당했다, 교통사고로 차가 망가져 즉시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현금을 보내게 하거나 선불 데비카드나 기프트카드를 사서 번호를 불러주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 영업 확대 법안은 식당, 술집, 양조장 등이 5개 영업 지속을 하기 위한 허가나 라이선스 등을 수수료 지불 없이 각 타운 정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뉴저지주 의회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는 해당 법안이 정부의 안전과 보건 지침을 무시하는 소지가 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주들을 지원하는 노력은 지지하지만 해당 법안은 각 지방정부의 안전보건 지침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주류국의 규정 위반 단속과 규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언제나처럼 매일 밤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